이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 탐방을 지난주 목요일 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막내딸도 탐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온 딸에게 물었어요. 어떤 대학을 가려고 그러냐? 이제 중3인데 좀 이른가요? 그래서 딸이 머뭇거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먼 데 갈래? 가까운 데 갈래? 썰렁하죠. 날씨가 더우니까 조금 추워졌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 우사인 볼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결승이 있죠? 100m 결승.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장애인이 척추측만증은 달리기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그 허벅지까지 근육까지 심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수술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보통 강한 훈련 그 이상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인 그 선수가 된 것이죠. 이번에 아마 오늘 오후에 경기장에 수만 볼트가 흐를 겁니다. 더 더워질 거예요. 기록을 깰 겁니다. 또 이 양반 아마 9초까지 달릴 것 같아요. 9초까지. 10초 대가 오래전에 깨졌는데, 그 준결승까지 그냥 그 뭡니까, 그냥 연습하듯이 그렇게 올라와 다 통과하고 지금 결승에 올라온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대한 그 일반적인 해석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태어날 때에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한 가능성의 잠재력을 심어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이 달란트를 개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능은 나이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달란트가 개발되면 자신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달란트를 개발하는 인생이야말로 삶의 분명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특별한 방법,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땅에 묻어두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달란트가 개발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혹은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그 이상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씨를 뿌리지도 않고서 거두려는 심보, 그리고 땅을 갈지 않고서도 수확을 거두려는 심보,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놀고 먹으면서도 무엇인가 되겠지, 거저 되기를 바라는 근성. 이것이 뭐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절대적인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잠재력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건 반대죠.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배로 남긴, 그래서 두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재력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죠. 뭡니까?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것이 뭡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아니, 평생 이 말씀만 잘 기억하고 살면 됩니다. 잠재력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재능을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죠?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쉽게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쉽게 일단은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잠재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재능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타고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되기만 하면 된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결론이에요. 착하고 충성되기만 하면 된다. 적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 적어도 사람들이 게으르지만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잠재해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내려졌죠? 너무 쉽게 잠재력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거저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에서 오는 게으름입니다. 재수가 좋으면, 운이 닿으면 놀고 먹기만 해도 뭔가 되겠지. 평생의 유혹일 수도 있죠. 이 마음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되기만 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무한 잠재력이 개발될 수 있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지금 한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적어도 지난 4년 동안에 혼신을 다해서 훈련을 했는데 지금 경기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그렇게 경기에 임하고 있어요. 황영조 선수가 TV에 나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마라톤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이때입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프로야구는 역대 최고 관중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울고 웃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가 될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분명히 그 선수들은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 흘린 피와 땀방울들,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메달이 결정된 순간 그 선수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과 육신의 고생을 했을까, 그걸 분명히 생각합니다. 7전 8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피나는 노력, 끊임없이 10,000번 이상 반복되는 연습, 지옥 훈련, 자기와의 싸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포츠 정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오늘 메달을 딴 우리 영광의 얼굴들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금운동 선수 다 나왔어요. 우리가 88 올림픽 때 금 12개를 따서 4위를 했잖아요. 이번에 10개 이상이 넘어갈 것 같아서 한 6위 정도 될 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작은 일에 충성했냐? 지난 일주간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목표를 세웠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작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합니다. 올리고스는 작은 것, 거의 없는 것. 자세히 번역하면요,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밥 먹는 일을 아주 작은 일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 마시는 일을 아주 작은 일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토순례 가기 전에 이틀 동안 우리 막내하고 낮에 1시부터 가장 더울 때 3시까지 세마대 주변에 6km를 2시간 돌았어요. 얼마나 더울까 그걸 나도 먼저 알아야 되기 위해서 돌은 것이고, 또 하나는 물 마시는 게 나을까 게토레이를 먹는 게 나을까. 그래서 첫날은 게토레이를 마시면서 돌았고 둘째 날은 물을 마시면서 돌았는데 물은 안 좋더라고요. 물은 그냥 막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데 탁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토순례에 거의 게토레이를 다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물 마시는 일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는 일은 어떤가요? 이를 닦는 일은 어떤가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일은 어때요? 여러분이 청소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이든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해요?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일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충성을 다하라. 이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봐야 될 땐 봐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를 배워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헬라어를 더 봐야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를 봐야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충실한, 성실한의 뜻이 더 가깝습니다. 충성으로 번역했지만 피스토스라는 말은 성실성을 나타내는 단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적고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성실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 모여서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인 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들은 결코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지독스럽게 정성을 다했고 성실성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박찬호죠. 박찬호 던지는 그 동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제가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 슬로우 모션 보면요,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져. 볼 하나 던지는데 그래요. 저 작은 공 하나 던지는데 진짜 헌신을 다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96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5년 연속 10승을 거둔 참 대단한 선수죠. 올해부터 이제 한국에서 던지고 있는데 브록의 나이 40입니다. 지금 얼마나 잘 던집니까? 5승 올렸어요. 40이 넘는 나이에도요, 젊은 투수들 못지않게 그렇게 빠른 공을 잘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6km도 나오잖아요. 150km까지 던졌던 사람입니다. 20대에 150km 나왔는데 40에 146km도 나온다. 자,
나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번에 유도 송재남인가요? 34살이죠. 34살에 금메달을 땄죠. 수술을 뭐 3번을 했나 4번을 했다 그러죠. 이 박찬호는 정말 꾸준한 체력 관리와 성실성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평가합니다. 그는 지난번에 전지훈련에서 다른 후배보다 매일마다 연습 시간에 30분 먼저 와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모자 안쪽에 도전, 절제, 열정이라는 단어를 새겨놓고 팀 훈련장에서 어린 후배들과 똑같이 뛰고 달리는 등 미국과 일본보다 더 빡빡한 국내 훈련량을 불만 없이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정말 작지 않습니까? 저는 작은 공 갖고 놀고 싶진 않은데 저 작은 공, 보잘것없는 작은 공을 던지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을 날마다 던지는 성실성, 그것이 세계적인 투수를 만드는 아주 간단한 비결입니다. 노래하는 조수미, 조수미는 목젖이 없는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목젖이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조수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는 새빵살이를 하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고가였던 피아노를 구입해줬는데 4살부터 어머니와 함께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조수미는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요. 4살 먹은 아이가. 그 지겨웠을까요? 안 지겨웠어요? 지겨웠죠. 하루 8시간씩. 조수미는 피아노를 치다가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소리를 듣고 문을 딱 열었지만 밖에서 문이 잠겨 있어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애들에게 쉽게 포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놀고 싶었지만 놀지 못해서 불만이 쌓인 8살의 조수미는요, 2명의 남동생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출했다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6시간 만에 돌아왔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의 탄생은 피아노의 그 작은 건반, 그 하나하나를 하루에 8시간씩 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성실성을 심어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요즘은 그냥 공부하라 그러지요.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소리 거의 안 들었어요. 성실해라. 성실한 남자 만나라. 생활력 강한 여자 만나라. 그거 가르쳐줬어요. 돈을 유산으로 넘겨줄 생각을 합니까? 성실성이 없으면요, 1년도 못 가서 다 말아먹어버려요. 돈은 물려주지 않아도 성실성을 심어주면요, 가문을 일으키는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로또 복권 40억인가 당첨이 됐는데 40억을 다 쓰고 나서 자살해버렸대잖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에 대한 생각을, 유산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하겠어요. 제가 요즘 안철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도 선거운동을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본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소개합니다. 적어도 40% 이상 지지율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철수에 대한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나면 안철수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안철수는 서울대 의대를 다니던 대학 시절에 가톨릭 학생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100분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입니다.
안철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잘하는 것이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기계를 부수어 놓기만 하고 고치지 못하는 사고뭉치였고 운동이나 공부, 음악 어느 면에서나 월등한 면은 없었습니다. 성적표에 수는 하나 있었는데 안철수의 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발휘한 성실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국민학교 때죠. 그때도 저하고 나이가 똑같더라.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국민학교 들어가서 글을 읽었어요. 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글 배우고 나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그야말로 책을 읽었어요. 도서관 사서가 자기를 놀리는 줄 알 정도로 도서관의 모든 책을 다 읽었는데 중학교 때까지요 평생 읽을 책의 절반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그래요. 책 읽는 그 성실성의 효과가 고등학교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교 1등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학 시절에 처음 바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책 읽는 성실성이 나타났어요. 바둑을 배우려고 했는데 배우기 전에 바둑책을 몇 권을 읽은 줄 알아요? 50권을 읽었어요. 기원에 가서 바둑을 배우기 전에 50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기원에 간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요 책 읽는 습관을 꼭 들여줘야 됩니다. 읽기 싫죠. 내가 아가페 아이들한테 가끔 모아놓고 그런 얘기해. 책 읽기 싫지? 싫다고 그러죠. 싫은데 꼭 해야 돼. 왜? 너희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 된다 그러죠. 왜 그렇죠? 요즘 자기가 커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책 읽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 책 읽지 않고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장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책 읽지 않고서 그냥 주워 들어오는 얘기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주먹고비로 그렇게 하면 이제 자본주의 살아남지 못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책 진짜 안 읽어요. 어렸을 때 책 읽는 습관이 딱 들여지면 뭐예요? 나중에 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뭐 50권을 읽든지 100권을 읽든지 읽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해답이. 창의력까지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항상 책은 책 읽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책 읽는 일, 사람들이 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책을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는 이 지루함, 이 작은 일,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벼워요. 힘도 안 들어가요. 안 한다니까. 그러나 그 한 장 한 장의 성실성이 모아지면 책이 산과 같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결국 위대한 창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위대한 발명품은 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해줄까요? 서기 37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 1600년 전에 일었어요. 서기 378년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터키의 북서쪽에 아드리아노플에서 동로마 제국하고 고트족이 대격돌이 벌어졌어요. 영원히 이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는데 결과는 로마의 참혹한 패배로 끝났으며 무적의 로마군을 상대로 압승을 거둔 고트족의 비결은 아주 작은 겁니다. 뭐죠? 등자였어요. 등자라고 하는 것이 알죠? 말 등에 안장에 매달아 사람이 발을 걸칠 수 있게 만든 승마 기구입니다. 그 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오랜 세월 타고 다녔지만 발을 걸 수 있는 이 승마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두 발이 이렇게 딱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을 쏠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자유롭게 말 위에서 칼과 창을 휘두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말을 타고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서 칼과 활을 쏠 것인가
그런 훈련만 했지만 그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마을 위에 편안하게 발을 걸고 앉아서 칼도 쓰고 활도 쓰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작은 생각을. 이 등자의 기원은 기원전 4세기경에 흉노족에 의해 만들어져 훈족을 통해서 서양으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3세기경에 온 대륙을 휩쓸던 징기스칸의 지력도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발명품이지만 2000년에 걸쳐 세계 역사를 흔드는 엄청난 발견이 되고 말았어요. 에디슨은 발명품을 만들 때에 항상 작은 목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에디슨은요, 열흘에 개발할 수 있는 작은 발명품에 늘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개발품을 모아서 6개월에 한 번씩 보다 큰 발명품을 개발할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한 발명품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발견을 이야기해 볼까요? 동네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얘기인데, 이 사장은 프랜차이즈 빵집이 둘러싸여 있는 동네에 겁도 없이 6칸짜리 동네 빵집을 개업했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옛날엔 다 동네 빵집이죠 뭐. 그러니 장사가 되겠어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월 매출이 지금도 동네 빵집 6칸인데 1,500만 원. 그 작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머리 쓰라 그 말이에요. 빵에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케이크에는 다 글씨 쓰잖아요. 근데 빵에다가 글씨를 쓸 생각을 누구도 못한 거예요. 빵에다 글씨를 써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날개도 친 듯이 빵이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월 1,500 매출을 올리는 사장이 됐어요. 빵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작은 풍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상상력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풍선을 볼 때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7겹 풍선을 만들었어요. 7겹. 풍선 안에가 7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구가 뭐예요? 7개. 입구를 보면 7개가 겹겹이 쌓여있어요. 왜 이런 풍선을 만들었을까요? 터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터지지 않는 풍선을 만들 수 있을까? 그 7개를 불러갖고 거기에 한 100kg 되는 사람이 올라와서 막 뛰는데 터질까요? 안 터져. 혹시 그것이 지나가다가 어디 날카로운 데 딱 걸리면 터지지요. 근데 이 안에 6개가 있어요. 또 어디 터지죠? 5개가 있어요. 터지죠? 4개가 또 있어요. 그 7개의 풍선을 갖다가 말이죠, 풍선 크기를 조금씩 크게 하면 7층이 됩니다. 고인이 된 삼성그룹의 이병철 전 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주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불행도 위력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 큰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작은 일에 소홀하게 되면 안 됩니다. 경영이라고 하면 큰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언제나 작은 정성과 관심이 모여서 이룩되는 것입니다. 대사는 오히려 가볍게, 소사는 무겁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의 요체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아주 작은 원료들이 모여진 것이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수만 개 이상의 작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수없이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본주의는요, 100가지를 혼자 다 만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플러스 1만 만들어내면
그야말로 대박이 날 수 있어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수천 가지를 내가 못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수천 가지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여 개발하면 기업이 탄생하는 것, 그게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빨대 얘기 알죠? 빨대 얘기 아시잖아요. 빨대 구부러지게 만든 빨대 얘기하시죠. 그전에는 뭐예요? 다 일자입니다. 구부러지질 않아요. 그 구부러지는 빨대, 스프링처럼 중간에 구부러지는 빨대,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어떤 엄마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픈데 누워있잖아요. 우유를 먹이려고 그러는데 긴 빨대가 안 되는 거야. 일자 빨대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냈어요. 빨대를 굽히면 되지 않는가. 어떻게 굽혀요? 굽는 부분에 스프링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평생 돈방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런 겁니다. 플러스 1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그 부족한 게 하나 있다고. 왜 갤럭시 S가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5탄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업그레이드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국토순례 사진 좀 볼까요? 이번에 1박 2일 국토순례 우리 땅 밝기가 정말이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행사를 잘 은혜 속에 마쳤다, 그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그 작은 일이잖아요. 모여서 큰 일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두 가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요, 해변가 옆에서 1박 2일을 했는데 참석한 70명 중에 한 명도 바닷가에, 물가에 발을 담근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도 이상해요. 누구 한 사람도 바닷가에 가서 물에 몸을 담그겠다 그런 생각을 한 명도 없어요. 또 하나의 진정한 기적은 뭡니까? 참가한 모든 학생들과 함께 행군한 어른들 중에 한 명도 나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1학년 아이들이 4명인가 5명 있었는데 1학년 아이들도요 완주했어요. 30km를. 저만 낙오했어요. 제가 완주했으면 수술 다시 할 뻔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다행입니다. 완주 안 한 게. 정말 작은 일들이 모여서 내 평생 목회에 처음 하는 이 국토순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요 그 작은 일들을 분담해서 잘 준비해 주셨어요. 답사도 그렇고요, 의료팀, 홍보팀, 식당, 완벽한 먹거리를 준비한 드림 식당팀, 그리고 릴레이 기도 전교인들이, 그리고 많은 후원 헌금, 특별히 행군 통제를 도와준 남자분들이 너무나 든든하게 이끌어 줬기 때문에 큰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준비한 캠프파이어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 찬양과 율동, 또 이어지는 촛불의 시간, 이렇게 마무리되는 순서를 지켜보면서 내가 이벤트 회사를 초청한 게 아닌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제가 몰래 폭죽을 사다가 터뜨렸는데 분위기 망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업고 걸었던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있었고요, 선생님들도 어린아이를 업고 걸었어요. 본인들은 힘든 마음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업고 걸었겠지만 옆에서 보는 저로서는 감동이었습니다. 막상 걸어보니 30km는 너무나도 먼 거리였습니다. 둘째 날은 서너 시간을 산을 걸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했어요. 총 걸음수는 얼마나 됐을까? 계산해 보니까 보폭 50cm로 계산하면 6만 보를 걸은 것이고요, 60cm로 보폭을 계산하면 5만 보를 걸은 겁니다.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6만 보를 아이들이 걸었어요. 30km는 참으로 긴 거리였습니다. 저는 2시간 걷고 포기했거든요. 그러나 그 긴 거리는요 한 걸음씩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아이들이 언젠가는 우리 땅 밝기를 통해서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말처럼 사는 것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실하게 내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내년엔 100km 해볼까요? 세계은행 총재 김용은 이런 책을 썼지요.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라.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이 되려고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세계은행 총재가 됐지만 자기 인생에 그런 목표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늘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멀어요.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작다고 생각하는 일, 스쳐 지나가는 일,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목표는 생겨지는 것이고 목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이 양반이 김용 그 분이 쓴 책을 읽었겠죠. 지난번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마지막 한 얘기입니다. 안철수.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시려고 그래요? 나도 지금까지 어떤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목표라는 게 생겨지더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새로운 목표가 생겨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힐링 캠프에서 그렇게 끝냈어요.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왜 작은 일에 그렇게 충실해야 되는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작은 일은 작은 일로 남을 수도 있고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하면 작은 일로 남을 수 있지만 작은 일에 성실하면 작은 일들은 모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씨앗을 정성을 다해서 심어 가꾸면 많은 수확을 얻는 것과 같아요. 마치 강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보잘것없는, 물도 담글 수 없는 그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서 된 것과 같습니다. 오늘 23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제 달란트의 어원에 대해서, 이제 달란트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달란트의 어원은 타라우라고 해요. 타라우라고 하는 뜻은요, 참다, 겪다, 무릅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달란트는 오늘날 탤런트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달란트는 뭐예요? 말 그대로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 시대의 화폐의 단위예요. 근데 영어 표기로 탤런트 하면서 재능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인데 달란트의 뜻은 뭐라고요? 참다, 겪다, 무릅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달란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재능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갖고 2배를 남겼다, 돈 갖고 아무것도 안 남겼다, 그 얘기죠. 달란트, 돈 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 자세, 참아야 돼요. 겪을 만한 일들을 다 겪어야 돼요. 그거 피해서 돈 못 법니다. 무릎 써야 돼요. 그래야 달란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결코 자본주의 쉽게 돈 들어오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지 않아요. 농경사회처럼 그냥 씨 뿌리고 거두면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참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타라우.
달란트, 잠재의 능력 어떻게 개발된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참고 견뎌내는 거에 내야 되는 것이죠. 참고 견뎌내야 돼요. 어떤 일을 참고 견뎌내야 된다고요? 작은 일들입니다.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참고 견뎌내야 돼요. 반복적인 작은 일들을 참고 견디는 성실함을 통해서 잠재력을 개발되는 거예요. 재능이 밖으로 뛰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잘 보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적어도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금메달을 따든지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작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박수를 쳐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큰 것을 만들고 싶습니까? 오늘 주어진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빛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 빛을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작은 일에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은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작은 일부터 소홀히 하지 않는 작은 일부터 소홀히 하지 않는 이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상적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국토순례 준비하는데 그 깃봉일 있잖아요. 그 봉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철물점에서 사다가 그 깃봉을 갖다가 이제 기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죠. 이렇게 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깃봉이 이제 긴 걸 사왔으니까 그걸 톱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톱으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저하고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톱으로 자르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그때 또 왔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데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어렸을 때 맨날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그랬잖아요. 너 이거 해봐라 그래. 그래서 그 깃봉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데 엄마가 쏜살같이 쫓아오더라고. 목사님 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들 손을 꼭 잡고 본인이 하더라고. 아니 얘가 지금 3학년 4학년인데 이거 할 수 있다고 내버려 두라고. 이야, 믿음이 정말 좋아요.